업장이었을까? 정해진 길이었을까? 출가한 아버지를 둔 덕인지 시대적 암울함의 탓이었는지 절에 보내진 어린 소녀는 업장과 수행에 좋다는 능엄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경을 다 외웠다. 이를 본 성철 스님은 말했다. 아무래도 전생의 스님이 다시 환생했는가? 성은 이씨, 법명은 묘엄, 법호는 세주다. 1931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호적 문제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해 어린 소녀들도 강제로 끌고 간다는 소문이 돌던 때였다. 어머니는 딸을 청담 스님에게 보냈다. 청담 스님은 친딸을 자신이 맡을 수 없어 성철 스님에게 부탁했다. 도반의 딸을 맡은 성철 스님은 어린 소녀를 사문으로 이끌었고 능엄경을 권하며 불교의 근본에 대해 설명했다. 1945년 묘엄 스님은 운필암에서 월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고 성철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삼인이계를 받았다. 1948년 묘엄 스님은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에 동참한 후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성철 스님께 부탁했다. 성철 스님은 어린 묘엄을 대강백인 운어 스님에게 보냈다. 묘엄 스님은 묘희와 묘영 스님과 함께 운어 스님이 계신 동학사로 가 비구니 최초로 경전을 배웠다. 이후 묘엄 스님과 사제들은 운어 스님이 금수사, 통도사, 동학사로 옮겨갈 때마다 따라가 능엄경과 기신론을 배웠다. 경을 배우면서도 묘엄 스님은 참선 정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56년 묘엄 스님은 경봉 스님에게 사교를 배우고 강사로 추대됐다. 하지만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더 공부하기 위해 또다시 통도사에 있는 운어 스님을 찾았다. 1957년 운어 스님에게 대교를 배웠는데 이것 또한 비구니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은 것은 불교 정화운동 이후 처음이었다고 한다. 1959년 통도사에서 비구니 강사로는 최초로 학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후 마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를 수료했다. 1966년 묘엄 스님은 청도 운문사에서 강원을 개설하고 강주를 역임했다. 운문사는 비구니 강백이 주도하는 비구니 강원의 효시가 됐다. 그리고 1971년 묘엄 스님은 복령사로 거처를 옮겼다. 약사전과 요사체밖에 없던 작은 도량이었던 복령사는 묘엄 스님과 대중들의 노력으로 몇십 년이 흐른 후 세계 최초의 비구니 승가대학인 금강유런을 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더욱이 복령사에는 소요3장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소요3장은 경과 율, 론의 3장의 법 바다에서 자유롭게 논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묘엄 스님은 자신이 뛰어난 선지식에게 경과, 율, 론을 배웠기에 자신의 뒤를 잇는 비구니 후학들도 자신과 똑같은 교육을 받기를 바랐던 것이다. 묘엄 스님의 교육 사상은 발심 구도 보은이다. 발심은 생과 사가 무상하니 도업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구도는 스승을 존경하고 법렬을 애호하여 몸가짐을 불조의 훈계에 의준하고 보은은 지능을 개발하고 덕성을 함양해 나라와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묘엄 스님의 가르침 때문인지 복령사는 다소 군기가 센 사찰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묘엄 스님의 행자 생활은 다른 이보다 더 고됐다. 아버지가 청담이고 스승이 성철과 자운이니 행여라도 부심을 가질까봐 월해 스님은 자그만 실수에도 호된 질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묘엄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혼을 냈다. 누군가 쌀을 씻다가 몇 톨 흘리면 묘엄 스님을 꾸짖었고 누군가 방구석에 양말을 처박아 놓으면 묘엄 스님을 추궁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혼이 나니 어린 행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서 성철 스님에게 이를 이야기했다.
그때 청담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묘엄 스님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어디서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큰절에 와서 고자질하느냐. 청담 스님은 묘엄에게 어른 스님에게 꾸중을 들으면 달게 받고 절대로 변명하지 말라고 일렀다. 더불어 묘엄 스님은 우연히 월해 스님이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부러 더 혹독하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을 뉘우쳤다고 한다. 청담 스님은 묘엄 스님에게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9가지 당부사항을 적은 명심을 전했다. 첫째, 파하나여 웃음을 남에게 보이지 말 것. 둘째, 평등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고르게 거둘 것. 셋째, 증애심을 버려서 파당에 참여하지 말고 평화에 힘쓸 것. 넷째, 인욕을 수행하여 자중하고 경동하지 말 것. 다섯째, 인경을 당할 때는 용감하게 나설 것. 여섯째, 인천의 도사임을 명심하고 모든 일에 솔선하여 남의 모범이 될 것. 일곱째, 꼭 해야 할 일이면 분명하고도 기운차게 할 것. 여덟째, 자력으로 살고 남에게 의뢰하지 말 것. 아홉째, 정법의 서원을 높고 깊고 너르게 세워서 마침내 물러서지 말 것. 묘엄 스님은 청담 스님의 사진과 치아사리를 넣은 작은 가방을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1971년 청담 스님이 입적하자 속가의 아내는 불문에 들었다. 이때 묘엄 스님은 어머니의 머리를 직접 깎아드렸다. 그 후 묘엄 스님의 어머니는 대도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가 됐다. 청담 스님의 친딸, 그것도 파괴를 통해 태어난 딸이라는 수식어는 분명 묘엄 스님의 길을 밝게 비추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묘엄 스님은 출가자가 자신의 길인 듯 아버지가 전해준 명심이라는 사항에 부합해 행동했다. 승복을 입은 수행자는 도력은 당장 없더라도 위의가 있어야 한다. 묘엄 스님은 조계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의 최고 지위인 명사법계를 받았다. 묘엄 스님을 거론할 때 늘 비구니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래서 한 수행자로서의 행장보다 비구니로서의 가치로 바라보는 편향적 관점이 있다. 묘엄 스님이 뛰어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청담 스님의 딸이자 성철 스님의 유일한 비구니 제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여성의 출가가 한 개인의 범상치 않은 가족사로서 읽힌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고 한다. 그래서 비구니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성론을 증명하려면 비구와 비구니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묘엄 스님이 걸어온 비구니 교육자로서의 삶은 특별한 상황을 넘어선 결연한 선택의 결과라고 평한다. 또한 묘엄 스님이 비구니의 표상이자 큰 스님이었다는 것에는 어떤 이견도 없다. 묘엄 스님은 2011년 수원 복령사에서 임종유언을 전하고 입적했다. 마음 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뵙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자기를 단속하여 인천에 사표되고 생사에 자제하여 중생을 제도하라. 세수 80세, 범람 67세였다.